먹여보고 싶다고 무조건 먹일 수는 없을 테고 떡볶 언제부터 먹여도 될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잘 받아 먹으니까 막 이거저거 먹여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식자재 한두 개 정도의 제한에 걸려서 아직까지는 쌀미음만 먹고 있는 중이고 다른 재료들은 머릿속으로만 구상 중이고 쌀떡뻥을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 이게 뭐 입으로 제대로 못 가져가니까 이걸 잘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그냥 장난감 정도는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한 거죠. 근데 손에다 뭘 쥐어줘 보면은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잘 못하고 그냥 이유식 식탁에다 떨어뜨리고 그러는 거 보면은 이게 뭐 떡볶을 쥐어줘도 단순 장난감도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아직은 좀 보류 중입니다. 아무튼 먹여보고 싶다고 무조건 먹일 수는 없을 테고 떡볶 언제부터 먹여도 될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국내 출시돼 있는 떡볶들은 몇 개 좀 봤는데 몇 개월부터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냥 스텝만 나눠져 있지. 그리고 블로그 같은데 먹여봤다 하는 포스팅들은 그냥 개인적인 경험, 먹여봤더니 괜찮더라 이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의사 입장에서 얘기 드리기엔 조금 허술한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외국 제품들을 좀 찾아봤는데 당연히 외국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죠. 퍼프스 같은 거, 왜 G사의 퍼프스 같은 거 있잖아요. 최근 중금속 논란이 좀 됐었던 요건 상품 포장을 보면 8개월부터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8개월이라고 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유식은 시작을 했어야겠죠.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이렇게 뭘 씹어 먹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걸 보면 우선 머리를 잘 가누어야 하고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6개월쯤 되면 이렇게 손을 대고 앉아 있을 수 있고 7개월쯤 되면 손을 떼고서도 혼자 중심을 잡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죠. 또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하고 음식을 보면 손을 뻗어서 잡으려는 모습이 있어야 하고요. 출생 시에 비해서 체중이 최소 2배 이상 늘었어야 합니다. 교과서에는 3개월 정도의 출생 체중이 2배가 된다고 쓰여 있는데 아마 한 4개월 정도면 넉넉할 거예요. 한국은 쌀로만 만들어져 있는 쌀떡뻥들도 있지만 G사의 퍼프스 같은 경우는 쌀보다는 과일이나 다른 것들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퍼프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식재료들을 먹어볼 수 있는 7에서 8개월로 연령을 세팅해 두었더라고요. 그리고 떡뻥이든 퍼프스가 됐든 이유식처럼 떠서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게 아니니까 아이 스스로 먹어야 되니까 뭔가 손으로 잡을 수 있어야겠죠. 퍼프처럼 작은 것들은 손가락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집게 손가락을 써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연령이 되어야 하고 이게 보통 한 7에서 9개월 정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는 한 4개월 정도서부터 나타나고 손 전체를 써서 잘 잡을 수 있게 되는 건 한 6, 7개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떡뻥은 퍼프보다는 핑거푸드나 스틱 이런 거에 훨씬 가까우니까 손 전체를 써서 잘 잡을 수 있는 6에서 7개월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떡뻥을 먹으려면 일단 손을 써서 잡을 수 있어야 하고 이 손을 잡고선 입으로 가져가야 하니까 손을 떼고 혼자서 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발달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론적으로 성분만 괜찮다면 6에서 7개월 정도부터 떡볶 먹는 걸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분 얘기는 이유식도에 처음에는 쌀미음 같은 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뒤에 뭐 청경채, 브로콜리, 과일 퓨레, 고기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올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성분이 문제인데 우리가 주로 주는 떡볶들은 쌀떡볶이란 말이죠. 쌀이 베이스가 되는 떡볶. 물론 이게 메인은 아니고 이유식을 대체할 수는 없고 간식으로만 주는 거긴 하지만요. 근데 애들이 먹는 이유식, 메인이 되는 이유식도 베이스가 또 쌀이에요. 야채나 이런 이유식들을 만들 때도 쌀미음이 베이스가 되거나 쌀가루를 섞어서 만들거나 이렇단 말이죠. 뭐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쌀에 무기비소가 좀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무기비소는 오랜 시간 노출되고 장기간 노출되면 방광암이나 폐암 같은 것들의 발생 위험성이 좀 올라갑니다. 물론 나라에서도 알고 있고 식약처에서도 알고 있고 더군다나 한국인은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애들이 쌀을 어른들처럼 많이 먹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걸 체중 대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 체중의 밥을 먹는 것과 아기들이 고만한 몸무게의 쌀을 미음으로 먹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때 아기들이 어른들의 한 3배 정도 쌀을 섭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쌀은 다른 식품들에 비해서 무기비소가 많이 들어있는 식품에 속하고요. 물론 주로는 미국 FDA에서 진행된 연구고 한국 쌀은 땅의 특성상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먹고 크는 쌀의 특성상 비소를 아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쌀 미음을 많이 먹으면서 쌀 떡볶도 많이 먹게 되면 아이 몸무게에 비해서 많은 비소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죠. 해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쌀 대신 다른 통곡물들이나 아니면 다른 야채 같은 베이스의 이유식을 골고루 먹여보면 돼요. 현미는 일반 백미에 비해서 비소 함량이 2배 정도 높으니까 물에 잘 씻고 잘 불려서 물 많이 해서 조리한 다음에 먹이시면 되겠고, 귀리, 퀴노아, 보리 이런 것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고구마나 호박 같은 다른 베이스의 이유식들, 이런 것들로 골고루 먹여보면서 그 시기에 쌀 미음을 먹지 않는 시기에 쌀떡볶을 먹여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에서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으니까 정말 막 크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수준은 아니긴 하겠지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